예, 안녕하세요. 조창입니다. 이제 3주차네요. 본격적으로 재료시험법에 대한 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주제네요. 테스트죠. 인장시험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요. 재료의 물성치를 알아내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인장시험하고 경도시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재료의 물성치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장 흔한 방법인 인장시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도시험을 그 다음에 하느냐 두 번째 흔하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경도시험은 뒤쪽에서 할 겁니다. 밑에 보시는 장치들은 인장시험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인장시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필름 같은 것도 인장시험을 하죠. 왼쪽에 있는 게 가장 정상적인 인장시험 형태인 것 같은데, 인장시험에 대해서는 규격이 다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규격에 없는 것들도 인장시험을 하기도 해요. 제품을 자체를 그냥 갖다 놓고, 파단될 때 강도가 얼마인지, 그냥 파손될 때 하중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도 인장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중간에 있는 그림이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러한 형태인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인장 시편인 것 같기는 하네요. 이거는 규격에 나와 있는 시편의 그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 뼈 같은 거, 사람 뼈 같은 것도 이제 인장 시험 하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대학원 생활할 때 이제 실험실에 인장 시험기가 있었는데 가끔씩 가다 의대 애들이 와가지고 뼈를 당겨요. 그 뼈를 당기면은 그 뼈 부러지거든요. 뼈 부러지면 뼈가 그 사람 뼈도 이제 조각이 나서 날아가는데 그거 좀 제대로 좀 치우고 가면 좋겠는데 잘 제대로 치우고 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좀 기분 좀 안 좋은 밤에 대학원 생활하다 보면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밤새기도 하고 막 그런데 밤새는데 혼자 연구실에 있는데 막 좀 기분 안 좋은 막 그러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튼 다양한 제품들을 당겨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 같은 데서 이거 강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면 한번 당겨보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그만큼 흔하다는 얘기가 되시겠죠. 인장 시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재료역학 수업 시간에 가장 먼저 들었을 거예요. 그 재료역학 수업 시간 1단원에서 인장 시험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를 했었죠. 자, 인장 시험기를 이용을 합니다. 인장 시험기를 이용해서 시험편 또는 제품, 일반적으로는 시험편 KS 규격에 나와 있는 시험편이 있어요. 그 시험편을 잡아당기는데 아니면은 제품을 직접 당길 수도 있습니다. 동물의 뼈, 사람의 뼈를 당기기도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품 자체를 당기기도 해요. 자, 서서히 중요합니다. 인장 시험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장 시험은 정적 시험이에요. 제가 나중에 정적 시험하고 동적 시험을 구분을 해드릴 텐데 정적 시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속도가 거의 없어요. 속도가 거의 0에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잡아당기고요. 잡아당기는 속도도 어느 정도 속도도 이 인장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고속으로 잡아당기는 그러한 상황도 있기는 해요. 그거는 재질이 이 제품을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장보다는 충격에 대한 성능, 그러니까 연성보다는 취성이라든가 충격에 대한 그런 반응성을 보기 위해서는 빠르게 잡아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사양은 정적 시험이기 때문에 서서히 잡아당긴다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도 가끔씩 나오는 거예요. 기사 시험에도요. 자, 서서히 하중을 가해서 파괴가 일어날 때까지,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파괴가 일어날 때까지 잡아당기는 거죠. 때까지 죄송합니다. 잡아당겨서 물성값을 측정하는 그러한 실험이고요. 일반적으로 인장시험은요 1축입니다. 1축이라는 얘기는 한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재료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방향 이렇게 한 방향 1축에 대해서만, 한 방향에 대해서만 잡아당기는 그러한 시험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인장시험이면 한쪽으로만 잡아당기지라고도 물어볼 수 있는데 폴리머 재질, 고무요. 고무 재질 같은 경우는 다축 인장 시험을 합니다. 고무 재질이 있으면요. 고무 재질은 사방으로 다 변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도 당기고 이쪽으로도 당기고 이렇게도 당기고 해요. 그래서 다축 인장 시험을 하거든요. 보통 원형 시편을 만들어서 다축 인장 시험을 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금속에 대한 인장 시험이니까 금속 인장 시험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만 잡아당기는 단축이고요. 일축 응력에 대한 정적 시험입니다. 동적 아니에요. 정적이에요. 아주 천천히 속도에 대한 영역, 속도 영향. 우리가 속도 영향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동특성이라고 합니다. 동특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속도에 따른 영향, 쉽게 얘기하면 관성이나 가속도나 그런 거에 대한 영향 들어보셨죠? 관성이란 말이나 가속도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고요. 인장 시험으로부터 얻는 기계적 성질은 강도라든가 인장 강도 혹은 항복 강도, 이 항복 강도 되게 헷갈려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항복 강도 또는 내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변형률, 왜 이렇게 오타가 많아? 죄송해요. 변형률, 단명 수축률 이런 것들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 나중에 시험에서 나오면 이런 거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교재라든가 이 강의 노트에 없는 자료들은 어디서 찾아보시면 되냐면 금속 재료의 인장 시험 방법이라고 해서 KSP 0802입니다. KS 규격은 여러분들 구글 같은 데다가 요 KS 규격을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라 이표준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 검색을 해주셔도 되는데 모니터로 보시는 거, 화면으로 보는 거는 무료입니다. 화면은 무료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프린트를 하고 싶다, 그거는 유료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프린트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화면으로 그냥 보시면서 원하는 거 찾으시면 되고요. 금속 재료의 인장 시험편에 대한 시편에 대한 얘기죠. 시편에 대한 규격은 0801에 있습니다. 그 인장 시험기, 시험 장비에 대한 규격은 여기고요. 그다음에 용어를 잘 모르겠다. 철강에 대한 시험에 대한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용어는 인장 시험뿐만 아니라 충격 시험이라든가 경도 실험이라든가 그런 각종 그 금속에 대한 시험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위에 나오는 얘네들이 다들 용어죠. 이런 용어들,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KSD 0048에 있어요. 그래서 뭐 잘 모르겠는 내용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이런 쪽에서 찾아서 공부를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인장 시험은 워낙 흔해서요. 구글링을 해서 나오는 말이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지식인 같은 데 물어보셔도요. 사실 그거 대부분 다 맞아요. 걔네들이 하는 말. 인장 시험은 워낙 흔하다 보니까 구라치기가 어려워서요. 초딩 애들이 답 달고 그러지 못합니다. 자, 인장 시험을 하는 장비죠. 보통 우리가 만능 재료 시험기, 뭐 UTM 이렇게 부르는데요. 인장 시험기는 주로 인장 시험만 하는 게 아니라 만능 시험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장 시험, 압축 시험, 굽힘 시험, 전단 시험을 모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인장 시험기, 만능 시험기, 만능 재료 시험기 하나 가지고요. 그래서 UTM 하나만 가지고 얘 4개의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압축 시험이나 굽힘 시험이나 전단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시험기에 대한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그냥 UTM 하나 가지고 다 되고요. 우리 비동 113호의 UTM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밀 계측센터, 계측기술센터에도 마찬가지로 UTM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113호에는 2개 있네요. UTM기가 유압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계식이 있어요. 기계식 UTM기 같은 경우는 모터를 이용을 해서 잡아당기는 겁니다. 여기 스크류가 이렇게 있어요. 스크류 너트를 이용해서 양쪽에 있습니다. 스크류 너트를 이용해서 서버 모터로 잡아당기는 거죠. 이 서버 모터로 잡아당기다 보면은 길이 제어가 가능해요. 거리죠. 잡아당기는 거리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리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로스헤드를 위에 있는 얘네들을 크로스헤드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동 크로스헤드를 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장 길이죠. 인장 거리죠. 인장되는 거리를 등속도로 인장시킬 수 있어요. 등속이 뭐가 좋아? 등속이면 왜 뭐가 좋아? 자, 여러분들 관성의 법칙, 관성이라는 힘, 관성력이라는 힘이 만들어지려면 가속도가 있어야지만 관성력이라는 힘이 만들어져요. 등속은요, 우리 뉴턴의 운동법칙 1법칙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한참 전에 배웠었죠.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서 1법칙,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 관성의 법칙이라는 건 이런 얘기죠.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그 물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정지해 있거나 혹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속이라는 얘기는 물체가 받는 힘이 0이라는 얘기고, 다시 말해서 가속도가 0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관성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등속이라는 말은 정지라는 말이랑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물론 에너지는 갖고 있죠.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등속 이동이 가능하다. 아주 정적 실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게 아니고 유압식 같은 경우는요, 유압 펌프를 이용하는 거예요. 보통 이 유압 펌프를 이용하면요, 여기 뭐 탱크도 있고 막 그런데요, 유압 펌프를 이용하게 되면 힘이 세져요. 모터를 이용하는 거에 비해서 유압 펌프를 이용하게 되면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고하중이에요. 유압식은 고하중용입니다. 뭐 100톤 이상급 정도 되면 유압식이구나 쓰시면 돼요. 113호에 유압식도 하나 있고요. 기계식도 하나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시면 가서 한번 구경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속도 조절은 가능하지만요. 변형률 속도, 하중은 제어 가능해요. 근데 변형률은 제어하는 게 어렵습니다. 워낙 이제 고중량이고 유압이 그렇게 정밀하지 않아요. 우리 유압기계 사용하는 것들 뭐 있어요? 뭐 포크레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유압기계 사용하잖아요. 걔네들 그렇게 정밀하지 않죠. 그래서 정밀한 로봇팔, 그러니까 힘을 많이 써야 되는 로봇팔 같은 경우는 유압 장치를 사용합니다. 근데 정밀하게 움직여야 되는 로봇팔 같은 경우는 다 모터 사용해요. 모터를 사용하라는 게 정밀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기계 부품 같은 거 할 때 동력원 쓸 때요, 모터를 사용했다라는 얘기는 정밀하구나, 유압을 썼다는 얘기는 고하중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굳이 여기가 아니라 재료시험법이 아니라 뭘 배우시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유압이 들어가면 고하중이 돼요. 고하중이에요. 자, 하중을 측정을 해야 되겠죠. 보통 이 만능 재료시험기라는 거는 UTM이라는 건 결국은 하중하고요, 즉 힘이죠. 힘하고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힘, 거리. 거리는 안에 있는 엔코더를 이용을 해서 보통 많이 측정을 해요. 그래서 거리 같은 경우 서브모터 같은 경우 서브모터 뒤에 엔코더 달려져 있죠. 그래서 엔코더 거리 같은 경우는 엔코더라든가 라는 장치,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신율계가 있습니다. 신율계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고요. 하중 같은 경우는 요즘엔 다 로드셀을 이용을 해요. 뭐 하중을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는데 이 UTM이, 그런데 뭐 옛날에는 구분이 됐는데 지금은 다 로드셀이라는 센서죠. 하중을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궁금하시면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많이 나와요. 로드셀들은. 그래서 로드셀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뭐 로드셀 뭐 비싼 거는 비싼 거겠지만 싼 거는 한 몇십만 원짜리들도 많이 있어요. 인장 시편을 꽂는 실험용 지그입니다. 지그는 우리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쐐기형이, 얘가 이제 시편인데요. 시편을 잡고 있는 지그가 이런 식으로 쐐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잡아 당겨지겠죠. 양쪽에서 잡아 당기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힘을 받으면은 이 빗면에서, 죄송합니다,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잡아 당기면 잡아 당길수록 누르는 힘이 커지죠. 이렇게 누르는 힘이 커지니까 마찰이, 프릭션이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사용을 해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쐐기형 같은 경우는 슬립이 있습니다. 슬립이 없진 않아요. 슬립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니들형이라는 걸 사용할 수도 있는데 니들형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거고요. 쐐기형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나사형이 되겠죠. 나사형 같은 경우는 나사하고 니들형을 혼합된 형태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핀형은 안에 기계식으로 핀을 박아서 슬립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만든 건데 슬립이 일어납니다. 얘도 꽂기는 좀 편하긴 하겠지만, 뭐 지그는 이 외에도 더 다양해요. 4개뿐만 아니라 더 많은 형태의 지그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그 형태, 다음 중 지그 형태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건 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많다 보니까요. 자, 인장 시험에 사용하는 시험편입니다. 이거는 KS 규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품을 직접 당길 수도 있거든요. 제품을 직접 당기면은 뭐 그거는 규격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인장 시험 안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규격에 맞는 거를 얘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규격은 크게 판형하고 봉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케이스 규격집에는 규격의 형태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봉형을 쓸 경우에는 봉 샤프트입니다.
샤프트 형태를 쓸 때는 4호 봉, 그 다음에 판 형태를 쓸 때는 5호 봉. 얘가 봉형이죠. 위에 있는 게 봉 형태고요. 밑에 있는 게 판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길이 같은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면 되는 건 아니고요. 길이가 다 정해져 있는데, 봉형 같은 경우, 4호 봉형 같은 경우는 지름입니다. 요 측정하는 측정부가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측정부인데, 측정부 지름이 14mm, 표점거리, 게이지 랭스가 표점거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distance between shoulders라고 해서 평행부 길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예, reduced section이죠. 이게 평행부 길이. 그래서 표점 거리가 게이지 랭스고요. 그 다음에 reduced section이 평행부 길이에 해당을 해요. 그 다음에 어깨 반지름 이 부분이 쉘더죠. 그래서 이게 어깨 반지름. 주로 나오는 거는 그거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립 이 부분이 이제 물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리는 부분인데 물리는 부분은 70 이상, 70mm 이상이 되도록 만드는 게 보통 얘기입니다. 물론 물리는 부분은 이제 숄더드 엔드냐 아니면 스레디드 엔드냐 아니면 핀 엔드냐 뭐 그런 형태로 나눠질 수 있을 거고요. 판 형태는 요 너비예요. 너비가 25mm. 가 돼야 되고요. 표점 거리가 50, 평행부 길이가 60. 그 다음에 어깨, 숄더 반지름은 15 이상. 근데 판 형태 같은 경우는 원래 두께대로 두께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께 지정이 안 됐어요. 정이 안 됐고요. 뭐 판 두께가 3mm 이하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임장 시험에 대한 영상 한번 볼까요? The tensile test. First test, material with yield point phenomenon. 예, 첫 번째 First tensile test, a plain carbon steel with yield point phenomenon is to be tested. 드릴 겁니다. This is the test piece. 예, 이게 인장시편이고요. 인장시편을 보니까 양쪽이 스레디드 엔드네요. 그러니까 그 나사산 있는 엔드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뭔가 표시를 해줬죠. 예, 거리를 표시해 준 겁니다. 지금 10mm 간격으로 거리를 좀 표시를 해줬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파단이 됐을 때 혹은 중간에 1등이라든가 네킹이라든가 변형이 발생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조금 더 손쉽습니다. 물론 변형된 길이 같은 경우는 신율계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Cylindrical test region with an original diameter of 10 mm and an original gauge length of 100 mm.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이아메터가 10mm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길이 표점 길이죠. L0가 표점 길이를 100에서 100mm라고 얘기를 했네요. Within this test region, distance marks have been drawn at regular intervals. They help to visualize and measure the plastic behavior of the specimen. 그려놨고요. 일드 현상. Using a hand control, the tester moves the upper crosshead into its correct starting position. Now we can place the threaded ends of the test piece in the lower and upper grips of the testing machine. 니들형하고 좀 혼합된 형태예요. 나사 형태는 돌려서 끼는 거 아닙니다. 이런 형태로 끼워주는 거예요. 자, 조여주면 In the next step, he swings the extensometer into its working position and checks that everything is correctly prepared. 자, 이게 뭐냐면 신율계라는 건데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인장 시험을 하게 되면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잡아당기다 보니까 그 사이에 늘어나는 길이를 순간순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나와? 스트레인 값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인 값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신율계라는 것을 붙여요. 일런게이터라고 부르는데요. Then he selects all necessary testing parameters on the control computer. 죄송합니다. 일런게이터가 아니라 익스텐서미터죠. Ready. The test starts and the extensometer's sensor arms are carefully pressed onto the test piece. This way, the gauge length can be measured throughout the whole tensile 신율계가 test. 지금
The gauge 100mm length is displayed at the bottom right-hand corner of the screen. 표정거리를 At the beginning, it amounts to 100 설정을 millimeters. 해놓은 거죠. 신율계는 During the 잡아당겨지게 tensile test, 되면은 the test piece 따라서 is slowly 늘어나요. and 그래서 constantly 신율계 사이의 elongated with 거리가 standardized 인장된 speed. 길입니다. The force that the test piece opposes to the imposed elongation is recorded and can be seen at the bottom left-hand corner of the 일롱게이션 computer display. 랭스가 신율계에 의해서 The material behavior can 물론 best be observed in 엔코더를 the force 이용해서 elongation 설정할 수 diagram. 있지만 The force F is being plotted upwards on the vertical axis, the elongation delta L towards the right on the horizontal axis. 포지션 그다음에 At first, the force 힘이 rises 나오고 rapidly. 있죠. 포지션이 Force and elongation are proportional and form a steep straight line in the diagram. In this area, the material behaves elastically. If the test 지금 piece were to 그래프는 be 직선으로 unloaded 나오고 from this 있습니다. area, 그러니까 지금 it would swing 현재는 back completely to its original length. 탄성 영역이라는 In 뜻이에요. materials with yield point phenomenon, the end of the elastic area can be seen clearly. The plastic deformation starts abruptly and is accompanied by a sudden drop of force. 변형량이에요. If the test piece were to be unloaded now, it would not spring back to the original length, but instead show a permanent elongation. 자, In 다시 the 밑으로 next stage of the 떨어졌죠. tensile test, an almost 자, 지금 직선으로 쭉 올라가다가 비례해서 쭉 올라가다가 그래프 같이 밑으로 툭 하고 떨어져서 쭉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뒤쪽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 꼭대기 있는 지점, 뾰족한 지점, 저기를 상항복점, 다시 밑으로 내려온 지점을 하항복점이라고 부르고요. 자, 왼쪽에 직선으로 올라가는 일정한 기울기로 올라가는 지점들은 이제 탄성 영역이고요. 그 이후에 상항복점을 지나게 되면은 물론 상항복점 전이죠. 상항복점 전에 비례한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게 되면 이제 탄성 영역에서 constant force level with slight fluctuations occurs. This phenomenon 자, is 다시 called the 말씀드리겠지만 Rydberg 인장 effect. 시험에서 측정하는 건 두 가지예요. force하고 elongation입니다. After a certain strain, known as the Rydberg strain, 변형량이에요. the force increases again. The material opposes an increasing force against the imposed elongation. 다시 하중이 Its strain 증가하고 있죠. hardens. 다시 하중이 저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Up to the point of maximum force, the test piece is strained uniformly along its length. 근데 진짜 This means that the 그래프 test piece 아무리 gets 봐도 longer 너무 and thinner, 조작처럼 but keeps 잘 a 나오는 cylindrical 거야. shape. 너무 조작처럼 잘 나오는데 이건 자 지금 elongation As 꽤 soon 많이 as the maximum 늘어났네요. force is reached, a neck begins to form at one point of the test 워낙 piece. 길이가 길다 Further 보니까 plastic 자, deformation 왼쪽에 only 맥킹이 takes place at the neck, 시작된답니다. and eventually the test piece 보시면요. fractures there. 지금부터 보이는 것 같아 네킹이. 목처럼 사람 목처럼 얇아지고 있죠. 그래서 네킹이라고 부릅니다. 네킹이 시작되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네킹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얇아져요. 단면적이 얇아지니까 당연히 얇은 애가 두꺼운 애보다 잡아당기기 쉽잖아. 그래서 단면적이 얇아지니까 하중은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네킹이 시작한 이후부터 하중은 다시 줄어듭니다. 제가 아까 설명 다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우, 끊어졌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가 끝났네요. 여기는 좀 비싼 장비여서 신율계를 파단이 될 때까지 그냥 놔뒀는데요. 좀 좋은 거여서 보통은 신율계 저렇게 꽂아놓고 파단되면요. 신율계 날아가요. 그래서 중간에 파단되기 전에 신율계 뺍니다. 사실 네킹이 있는 다음부터 혹은 네킹 전에 가공 경화가 생긴 다음부터는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소성 영역에서 In the recorded force elongation diagram, the force FEH at the upper yield point can clearly be seen. 자, 그 This is the 다음부터는 highest force the 여러분들 test piece can 보시려면 sustain 보셔도 elastically.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FEL is defined as the force at the lower 스트레스 yield 커브에 대한 point. 얘기입니다. 근데 Fmax as 그거는 the 영어로 maximal 돼 있으니까 force. 우리 한국말로 된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응력 변형률 선도가 나오게 되죠. 응력 변형률 선도가 나오게 되면 하중이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형량이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하중하고 변형량으로부터, 그러니까 측정되는 건 힘하고 변형량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 응력하고 변형률 선도를 그려줘야 되겠죠. 물론 거의 유사합니다. 형태가, 그래프 형태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려주셔야 될 거고요. 자, 이 그래프에서 여기를 비례한도라고 해요.
보통은 연강 재료 같은 경우는 여기가 탄성한도인데요. 탄성한도, 비례한도 써놨네요. 비례한도, 탄성한도인데 보통 그 연강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연강은 동일해요. 얘가 연강 마일드 스틸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하고요. 거기까지를 탄성 영역이라고 봐요. 제가 재료역학 수업할 때 항복되는 지점, 항복점이 탄성 영역이다. 항복되는 지점까지를 탄성 영역이다라고 했는데 그거 좀 헷갈리시기 쉬우니까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원래는 탄성 영역은 비례한도까지가 탄성 영역이에요. 근데 그 비례한도가 상항복점하고 하항복점이 명확하지 않은 애들, 뒤에 나오는 얘네들, 항복점이 나타나지 않는 재료는, 우리가 보통 항복점이 나타나지 않는 재료는 0.2% 오프셋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여기 0.2% 연신율 값이 0.2%가 되는 지점, 연신율이라는 말을 하는데 연신율이라는 말은 우리 변형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트레인 값. 그래서 스트레인 값이 0.2가 되는 지점에서 비례한도까지가 여기 탄성한도죠. 탄성한도까지가 이게 직선이거든요. 얘가 요 기울기랑 동일하게 쭉 올라가요. 그랬을 때 만나는 이 지점을 일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항복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가 항복점이 되는 건데요. 항복점 또는 이것을 내력이라고 합니다. 항복점 또는 내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항복점을 찾고 항복 응력을 찾는 건데, 뭐 그게 이제 명확하게 나오는 상항복점이라든가 하항복점이 명확하게 나오는 애들은 0.2% 오프셋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비례한도를 찾아줘요. 비례한도를 찾아서 쓰게 되고요. 우리가 보통 상항복점을 항복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항복점의 응력을 항복 응력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응력 변형률 선도로부터 찾는 것은 인장 강도나 항복 강도나 연신율이나 단면 수축률 그리고 탄성 계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찾아주실 수 있어요. 뭐 인장 강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래 면적분의 최대 하중, 항복 강도는 원래 면적분의 항복 응력, 항복 하중, PUI 혹은 PUL일 수도 있고요. 뭐 이거일 수도 있고 P2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연신율은 스트레인 값 재료역학 수업 배우셨으면 스트레인이 그냥 연신율이에요. 말이 다를 뿐입니다. 변형률이 연신율이에요. 그 단면 수축률 같은 경우는 나중 단면에서 원래 단면 그런 다음에 원래 단면 요게 단면 수축률 이렇게 나오겠죠. 그 탄성 계수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각각을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 과제로 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연신율이 0.1%인 지점이다, 0.2%인 지점이다.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능력하고 공치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지능력은 변형 후의 단면적을 따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단면적 분의 하중이에요. 그래서 지능력을 알려면 실시간 단면적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실시간 단면적이 측정하는 게 어려워요. 실시간 단면적 변하는 걸 어떻게 측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측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물론 계산식으로는 가능합니다. 계산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시간으로 단면적을 측정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공치능력이에요. 최초 단면적을 가지고 합니다. 이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지능력을 지능력이 실제라는 얘기야. 트루 스트레스. 그래서 실제 능력은 이거지만 우리는 엔지니어링 우리 공학 쪽에서는 조금 사이언스가 아니니까 조금 바꾸기도 하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스트렝스 스트레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파단이 된 형태예요. 재료가 파단이 되면은 취성 재료 같은 경우는 우리 첫 번째 2주차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취성 재료 같은 경우는 깨끗하죠. 이렇게 연성 재료는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덕타일한 재료는 지저분하게 나오고요. 치성 재료 같은 경우는 딱 하고 이쁘게 끊어지게 돼요. 근데 이 파단 형태 뭐 말씀드렸듯이 2주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료는 온도에 따라서도 치성하고 연성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도 똑같은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왼쪽처럼 깨끗하게 잘릴 수도 있고 오른쪽처럼 지저분하게 잘릴 수도 있습니다. 표정거리를 측정을 할 때는 이렇게 신율계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표정거리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요 거리가 표정거리입니다. 표정거리를 측정할 때 많이 신율계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고온하고 저온에서 인장시험을 할 때 고온에서 인장시험을 하는 경우 온도에 따른 특성을 알 수도 있거든요. 재료의 특징은요, 온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스틸은 조금 적은 편하지만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좀 많이 또 심합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인장시험을 할 때 고온일 경우에는 뭐 히터라든가 적외선 열을 이용해서 온도를 높여주기도 하고요. 저온 인장시험일 경우에는 뭐 드라이 아이스라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펠티어 소자 같은 거 이용해서 간이 냉장고를 만들어요. 간이 냉동고를 만들어서 인장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자, 뭐 간략하게 여러분들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렸고요. 제가 뭐 중요한 부분인데 막 설명을 안 드린 부분도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내드리려고. 자, 주요 개념이 4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인장시험 10편이 있죠. 인장시험 10편에 케이스 규격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4호하고 5호 이 영상에서 보내드린 4호하고 5호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거는 가끔씩 가다가 숫자가 물어봐요. 표정거리가 얼마야? 봉의 직경이 얼마야? 그런 거 물어보니까요. 그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격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에 대한 용어라든가 시편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 등등등 좀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좀 그 웹서핑을 하시거나 그래서 좀 구글링을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개념 두 번째는요. 응력 변형률 선도가 나왔으면요. 지금 응력 변형률 선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을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현상하고 원인, 현상하고 원인,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용어,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 어떻게 정의가 내려지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3번은요. 인장 강도하고 항복 강도, 뭐 내력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내력이 도대체 뭔지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연신율, 단면 수축률, 탄성 계수 등의 값을 찾는 방법.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주로 서로 협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누구 거고 이건 누구 건지. 값을 찾는 거에 대해서는 주요 개념 3번에서 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주요 개념 2번을 맡으신 분은 그래프의 형상이 왜 이런 현상에 의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용어들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요 개념 4번은요. 제가 마지막에 온도에 따라서 인장시험이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재질에 따라서도 인장시험이 달라지고 인장시험 인장시험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재질에 따라서는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인장시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금속에 대해서만 합니다. 비금속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인장시험 재료에 따라서 인장시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 온도에 따라서 인장시험을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아마 2번하고 3번 설명해 주시는 학생들이 조금 하실 일이 준비하셔야 될 일이 많으실 텐데 대신 그만큼 수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더 많이 공부를 하시는 계기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2번 내가 2번 할 거야 내가 3번 할 거야 싸울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3주차 영상이었죠. 텐슬 테스트요 인장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